2월 첫째 주 KMATV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의 의정협의가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26일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첫 만남에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필수 의료를 포함한 의료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필수 회장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 현안 협의체에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필수 지역의료 살리기와 전공의 수련체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자는 뜻도 전달했습니다. 이에 조 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에 적극 힘을 보탠 의료계에 감사를 전하고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부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양측은 지속적으로 만나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의료계가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한 달 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임원들과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관계자들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결정 이후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초음파 검사를 68회나 시행하고도 자궁 내막암 진단을 놓친 한의사에 대법원이 무죄 결정을 내린 것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판단이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최근 이필수 의협회장도 시위에 동참했는데요. 이 회장은 향후 철저한 법적 대응을 통해 현 상황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필수의료 개선책이 부분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술실 의료인력 공백을 해결하는 계획에 집중돼 전반적인 필수의료과 기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인데요. 보건복지부는 앞서 기존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일반 응급의료센터로 바꾸고 위험도를 중심으로 산모, 신생아 진료체계를 개편해 중증 소아 환자 진료 기반을 확충하며 국민건강보험을 기반으로 한 공공정책 수가 도입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은철 연세여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대한의사협회 KMA 폴리시 세미나에서 지역응급과 심장, 뇌졸중, 소아 수술 등에 대해 5% 정도 수가를 가산하는 지역가산제도 도입을 해야 한다면서 해당 예산을 건강보험이 아닌 별도의 국가재정을 마련해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제정을 강력히 반대하는 간호법과 관련해 국회 향방이 주시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16일 간호법안을 제2법안 심사소위원회 해부에 재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간호법은 간호사가 다 독식하려는 내용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으며 위헌 조항도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인규 법사위 전문위원도 법안이 모호한 조항들을 갖고 있어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안의 모호성과 위헌 요소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사업 기관을 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국회 관련 예산심사 과정에서 의료 영리화 우려를 낳았었는데요. 이와 관련 곽순원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전문 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인증기관을 더 확대하지 않고 국회의 요구를 토대로 모니터링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그리고 약사회 등은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비의료인이 만성질환자에게 건강관리 및 교육 상담을 지원하는 1군 만성질환관리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시범사업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문 약사제도 도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문 약사의 전문 과목을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등 9개로 확정하고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약사에게
전문 과목과 전문 약사 용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고시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다만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한 양료 개념은 삭제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전문 약사 제도를 통해 복약 지도를 충실히 해서 환자의 약 중복을 체크하겠다는 것은 현재 약사들이 복약 지도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개국 약사를 전문 약사로 배치하겠다는 계획은 결국 수가를 인상하려는 행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공의법 시행에도 과중한 업무 부담에 대한 불만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 52%가 전공의법에서 정한 주당 근무 시간인 80시간을 넘겨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인턴의 75.4%가 80시간을 넘겨 초과 근무를 했고 1년차 전공의의 4주 평균 주당 근무 시간은 약 90시간에 달했습니다. 대전협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신속한 개입이 필요하다며 전담 전문의 추가 채용과 전공의법 개정을 통해 전공의의 과중한 업무 절감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정치권과 언론, 시민단체 등이 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한 여론화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의료계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최근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은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전체 의사수보다 필수 공공의료 분야의 의사가 원활히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홍식 의협 케메이 폴리시 특별위원장도 필수 의료 문제는 힘들고 어렵고 잘못하면 형사처벌까지 받는 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현상이 가중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며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간 의대생들은 공중보건 의사나 군의관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했지만 최근에는 현역 입대를 고민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의과 신규 공보의 수는 2008년 1278명에서 지난해 511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신정환 회장은 의대생들이 현역병으로 가려는 이유는 그동안 현역병의 급여와 처우가 많이 개선된 반면 공보의는 수십 년째 큰 변화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의대생들이 현역병으로 일찍 제대하면 남은 시간에 의사로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공보의 처우 개선책 마련을 위해 의견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대생부터 전공의, 공보의, 전임의까지 MZ세대가 한데 모인 젊은의사 협의체가 본격 가동을 앞두고 위원 모집에 착수했습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중심이 돼 추진 중인 젊은의사협의체는 만 40세 이하만 참여할 수 있는데요. 의과대학과 전공의 교육, 근로환경, 보건정책, 국제보건 등에 대한 활발한 교류를 포방하고 있습니다. 신정환 공보의 협의회장은 2020년 젊은의사 집단행동 이후 3년 만에 다시 한번 구심점을 만들기 위한 시도를 한 것이라고 협의체 구성 취지를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도 적극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의협 산하에 젊은의사 TF를 구성했고 젊은의사 협의체와 유기적 협력 및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